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오늘은 10단원의 표본평균의 분포, 유형 5, 표본평균 바엑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모집단이 주어질 때 문제 1488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1488번 유형 5의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2468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한대요. 그러니까 뽑고 나서 집어넣고 다시 뽑겠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 카드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바엑스의 평균과 분산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2장의 카드의 표본 평균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n이 2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제 2가 나올 확률, 4, 6, 8이 나올 확률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씩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얘의 평균 값이 뭐가 될까요? 4분의 2, 4, 6, 8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4분의 20이 되죠. 그래서 평균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바엑스도 역시 즉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모평균 같으니까 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분산을 먼저 계산했어야 되는데, 자, 분산 계산해 볼까요? 4분의 2의 제곱 4에서 1 16 36 64 이렇게 되겠지. 5의 제곱이니까 25 빼고요. 따라서 계산해 보면 4분의 이쪽은 64, 36, 100이니까 120이 되거든. 120에서 100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도 역시 5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바엑스는, 그러니까 x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2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모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표본 평균은 5, 표본 분산은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1489번으로 갈게요. 주머니 속에서는 1, 2, 3 숫자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때 모집단의 크기가 2인 표본, 복원 추출할 때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합을 계산하래요. 근데 이제 x는 1, 2, 3 4개지만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2, 얘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의 합은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얘의 기대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4분의 뭐가 돼요? 1, 4, 7, 3, 그러니까 4분의 8 되니까 2가 돼야 되는구나. sorry, 2. 그래서 모평균이 2가 됐고요. 분산은 계산해보면 4분의 제곱의 평균이 1, 4, 2, 8, 9에서 평균의 제곱 4를 빼는 거죠. 4분의 18에서 16을 빼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네. 따라서 바x 플러스 시그마 바x죠. 그러면 얘는 평균 2와 같고, 시그마 바x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2분의 시그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 플러스 2분의 1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490번으로 갈게요.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구슬이 각각 3개씩 들어있대요. 1이 3개 부터 4가 3개까지, 그러니까 4, 3, 12, 12개가 있네요.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구슬을 복원 추출하여, 그러니까 이 얘기는 n이 3이다 라는 얘기고요. 구슬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바엑스라고 할 때 얘를 계산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모평균만 알면 되죠. 따라서 1부터 4까지 적혀 있는 구슬이라 하였지만 뭐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1, 2, 3, 4 확률로는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얘들의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자, 그래서
모평균이 4분의 1, 2, 3, 4가 되죠. 4분의 10이 돼요. 2분의 5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주면 5가 정답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1490번의 정답은 5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1491번으로 갈게요. 1491번. 자, 1부터 9까지 잔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대. 역시 n은 4임을 알려준 문장이고요. 이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 바x라고 할 때 표본 평균 얘기하죠. 그럼 얘가 9바x로 구하라고 하는 거지. 9 x 바x의 분산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따라서 분산을 먼저 계산하고 평균 계산해야 되겠다. 자, 1부터 9까지 적힌 하나씩이니까 9분의 1이 되잖아요. 1, 2, 3 따다당 9까지 확률은 전부 다 9분의 1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하면 9분의 1, 2, 3 해서 9까지니까 9분의 45, 5, 9, 45, 평균 5가 될 것이고요. 분산은 9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9의 제곱까지죠. 빼기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부터 시그마 9의 제곱이니까 원래 10의 제곱까지 385잖아요. 그러니까 285가 되겠네. 9분의 285. 9분의 285에서 9, 45, 9, 28, 225로 빼야 되네. 그러면 9분의 60이 되죠. 9분의 60. 3으로 나누면 3분의 20 이렇게 나오겠다. 분산이. 자, 그러면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3분의 20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구나. 자, 미안. 4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네. 그치? 그럼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9 곱하기 3분의 5니까 약분돼서 15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491번이요. 15였어요. 1492번으로 가볼게. 자, 1492번입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 n개의 상자 안에 들어있다. 이때도 상자에서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다 그러니까 표본을 2개 뽑는 거죠. 그래서 n은 2다. 그렇다면 여기서 n은 표본의 개수가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다 그랬으니까 좀 약간 헷갈렸는데 표본을 2개 뽑는 거예요. 표본의 개수가 2개인데 지금 x가 1, 2, 3 이렇게 해서 n까지 나오는데 확률은 전부 다 n분의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표본의 개수도 n이라 놓으면 또 우리가 또 변수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자 쓰면 좀 나이 들어 보이니까 자, 합은 1이에요. 자, 안 쓰는 게 낫겠다. 지저분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계산해 보면 평균은 n분의 뭐가 되나요? 1부터 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러면 n분의 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평균이 나왔는데 2분의 n 플러스 1이 평균이 된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3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3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n이 몇이 돼?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n은 5였군요. 이때 표본 분산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네요. 그러면 원래 분산 계산해 볼까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가 5고
얘네들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따라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봅시다. 자, 5분의 제곱해서 더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5의 제곱까지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평균이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겠죠. 시그마 5의 제곱 6분의 5의 n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55구나. 그럼 여기가 11 마이너스 9가 되니까 2가 되겠네. 분산이 2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 x의 분산은 두 개의 공을 복원 추출했다고 그랬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바 x의 분산은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1 1493번으로 갈게. 주머니 속에는 11, 222, 33 이렇게 적힌 7개의 볼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X는 1과 2와 3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각각의 확률은 지금 전체 7개니까 7분의 2가 되겠고 2가 나올 확률은 7분의 3, 3인 7분의 2 이렇게 확률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그 합은 1이 되겠지?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공을 3개를 복원 추출했대. 우선은 평균 계산해 봅시다. 7분의 2, 6. 7분의 14가 되니까 평균이 2가 되네요. 분산은 7분의 제곱의 평균 1, 2가 되고 4, 3, 12, 9, 2, 18 빼기 평균의 제곱 4를 빼는 거죠. 7분의 선생님 보니까 32예요. 4, 7이 28 7분의 4가 분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바 x는 똑같아서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n분의 3분의 시그마 제곱 7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1분의 4가 되니까 2 곱하기 21분의 4, 21분의 8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래서 3번이 1493번의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494번을 같이 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 1, 2, 3 숫자가 적힌 카드가 1장, 2장, 3장이 있대요. 그러면 5장의 카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5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한대요. 그러니까 표본을 5개 뽑는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네. 자, 그건 이제 기억해 두고 1, 2, 3 확률은 6분의 1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합시다. 평균은 6분의 1, 4, 9 그럼 6분의 14 그러면 3분의 7이 나오네요. 평균이. 그래서 바 x의 평균도 역시 3분의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잠깐만요. 액정이 확 금이 가버렸네. 쌤이 지금 펜촉이 다 닳았나봐요. 그래서 잠깐요. 네, 화면 잠깐 멈추고 선생님 펜촉을 갈았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화면이 확 끼스나 버렸네. 자, 분산 계산할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6분의 1의 제곱 1, 2의 제곱 4에 2 곱하니까 8 됐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9에 3 곱하니까 27 이렇게 되겠다. 평균의 제곱은 9분의 49가 되네요. 3분의 7 9분의 49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거 계산하기 조금 지저분해지겠네. 6분의 잠깐만요. 6분의 36이에요? 그러네. 6분의 36이면 6, 6, 36,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9분의 6, 9, 54에서
49를 뺀 거가 되니까 9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분산은 9분의 5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을 5장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9분의 5에 5분의 1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9분의 1이 되네. n분의 시그마 제곱.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식의 정답은 바x 9분의 1이었고요. 표본 평균은 3분의 7이었죠. 따라서 3분의 63이 되는 거구나. 63.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21.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1495번으로 갈게요. 1495번.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1장, 2장, 3장. 이 중에서 복원으로 2장의 카드를 뽑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바x라고 할 때 제곱의 평균 구해달라고 그러네. 바x의 제곱의 평균. 따라서 이제 확률 변수를 1, 2, 3로 놓으면 각각의 확률이 1장, 2장,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왜 이렇게 삐뚤어지냐? 잠깐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이 다음과 같아지죠. 6분의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4, 3분의 7이 평균이 됐고요. 그럼 원래 바x의 평균도 모평균과 같으니까 3분의 7이 되잖아. 분산 계산해 볼까요? 분산은 잠깐만요. 바x의 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뭐 똑같지? 자, 우선은 분산 계산해 봅시다. 6분의 제곱해서 428, 27 빼기 3분의 7의 제곱이니까 9분의 49. 아까 계산했던 거 나온 것 같은데 얘가 6이 되니까요. 6, 9, 54에서 49 빼기 9분의 5. 따라서 바 x는 9분의 5 곱하기 n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5가 되, 18분의 5가 되구나. 18분의 5.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바x의 제곱의 평균은요, 분산하고 평균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죠. 그러니까 9분의 49를 더해준 것과 같으니까 결국에 18분의 약분이 안 되다 보니까 18분의 5하고 98이죠. 98. 그러니까 18분의 103이 되겠네. 18분의 103? 그러면 A와 B의 합이 12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약분도 안 되니까 A, B 합이 12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호의 마지막 문제죠. 1496번이요. 1496번인데 주머니 속에 13579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각각 3장, 4장, 6장, 4장 n장이에요. 그러면 17 플러스 n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로 보면 1, 3, 5, 7, 9가 됐고 얘의 확률은 17 플러스 n분의 다 똑같이 17 플러스 n분의 첫 번째 거 3장, 17 플러스 n분의 4장, 17 플러스 n분의 3장, 4장, 6장이죠. 17 플러스 n분의 4장이 되고요. 그럼 17 플러스 n분의 얘가 n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할 수 있었고, 얘를 복원 추출 안 되는데 이제 표본이 5장을 뽑나 봐요. 크기가 5인 표본. 표본 평균이 뭐라고 그랬냐면 5래요, 얘가.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잠깐요. 삐뚤어졌죠? 예. 17 플러스 n분의 3, 12, 5, 6, 30, 4, 7, 28 플러스 9n인데 얘가 5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 더하면 58, 58하고 15하고 그러면 60, 73이 되죠. 73 플러스 9n은 양변에 5 곱하기 17 플러스 n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9n이고 5n이면 4n 되고요. 5치 35면 85에서 73을 빼는 거죠. 그럼 12가 되니까 n이 몇이 돼?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n의 값은 3이 됐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끝났네요.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어요. 1496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5를 다 풀었고 유형 6으로 갑니다. 유형 6은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1497번부터 볼게. x가 있대요. x는 정규 분포 평균 10 분산 16인 정규 분포가 있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대.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으니까 표본 평균은 평균이 10 똑같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거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크기가 16이면 얘는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m은 10이고 a는 1이구나 라는 게 돼서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m 플러스 a 11. 1497번이었고요. 1498번으로 가볼게. 자, 이제 문제는 지금 정규분포 평균이 40이고 x가 분산이 100이거든요. 크기가 n이면 어떻게 돼요? 평균 40이고 얘가 n분의 10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 거야. n분의 10의 제곱 100이. 그러면 n은 뭐가 되냐? 그러면 n은 맞죠? n은 그러면 400이 돼야 되겠네. 표본 엄청 뽑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1499번으로 갈게. 모평균이 30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300이에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5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대. 그러면 평균 그대로고요. 크기가 50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K는 똑같아야 되니까 300이 돼야 되고 50분의 시그마 제곱이 2분의 1이어야 되거든. 그럼 이 시그마 제곱이 50이어야 되니까 시그마 제곱은 25. 뭐 시그마는 당연히 뭐가 될까? 5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K 300과 이거 더하니까 문제의 정답 305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1499번 봤네요. 1500번 이제 한번 볼게요. 1500번입니다. 정규분포는 평균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를 각각 n1과 n2로 했대요. 그러니까 표본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n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쨌거나 바엑소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 표본을 뽑은 만큼 분산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평균 바 x2는 정규분포 m의 분산이 얘도 아니죠. 얘는 루트 n분의 n2분의라고 그래야 돼. 시그마 제곱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집 근처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나 봐. 자, 표본의 크기가 크면 분산은 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2가 크니까 그냥 딱 보이네. 얘가 정답이겠군.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분산은 작아진다라는 거 5번으로 볼게요. 자, 1501번으로 가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 m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이고 n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다. 그러니까 평균은 다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m은 20이었던 건가 봐. 근데 선생님 보기에 파란 게 x1이겠죠? 빨간 게 x2라고 하면 지금 표본의 개수가 n1하고 n2를 보면 지금 파란 게 더 이렇게 평균에 많이 있는 걸 봐서는 분산이 작아지고 표본을 여기서 많이 뽑은 거죠. 자, 하여간에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은 20 같을 것이고요. 분산은 x1이 더 작을 거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그마 x1의 표본 평균이 모분산보다 적고 나왔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n1하고 n2는 n1이 크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01번입니다. 자, 이제 유형 7로 가네요. 1502번을 같이 볼게요. 아이고만이나. 자, 모평균이 50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잠깐요. 예. x는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50이고 모표준 편차가 5래요. 그러니까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10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랬으니까 바 x는 평균은 똑같은데 루트 그러니까 100분의 5의 제곱이에요. 100분의 25, 4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표본 평균을 바x라고 할 때 바x가 50.5보다 크거나 같다일 확률을 표본 평균이 50.5보다 크거나 같다일 확률을 계산하라 그래. 그럼 표준축도 z를 이용해서 2분의 1분의 그죠? 그 다음에 50.5에서 50을 빼는 거죠. 50.5에서 50을 빼도 0.5가 되는 거잖아. 뭐 쓰기 그런데 둘 다 2분의 1이니까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을 계산해라. 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2분의 1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을 계산하라니까 0.34. 잠깐만요. 2분의 1라 쓰지 말고 0.5라 쓸게. 똑같은 거고요. 0.5 마이너스 0.34. 0.1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은 잠깐만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0.16 이렇게 되겠다. 1502번입니다. 1503번 볼게. 모평균이 3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6이었던 분포가 있었는데 크기가 9인 걸 뽑았대요. 그러니까 바 x는 30에 9분의 36이야. 9분의 36. 그럼 9분의 36이 분산이 되는 거잖아. 9, 4, 36. 2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따라서 이렇게 표본 평균이 26.08 이상이고 33.3 이하일 확률로 계산하라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 2에서 26.08에서 30을 빼니까 마이너스 3.98이 되겠지? 3.98보다 크거나 같은 z가 2분의 3.3 잠깐 3.98이 아닌 것 같은데? 미안. 26.08에서 지금 30을 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92가 돼야 되는구나. 3.92. 네,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3이 되겠습니다. 나누면요, 마이너스 1.96이 되죠. 여기는 1.65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6이니까 0부터
0부터 1.96까지의 확률에서부터 0부터 1.65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네. 자, 0부터 1.96까지 확률이 0.475, 1.65까지가 0.450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0, 2 쓰고 9 쓰고 0.92가 되네. 잠깐만요. 미안. 맨 네가 5구나. 0.92요.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03번. 자, 다음 내용으로 볼게. 문제 계속 나오네요. 1504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그런데 표본을 지금 100명을 뽑았나 봐요. 그러면 바 X는 정규분포 70이 평균이고요. 100분의 20의 제곱 400이 되는 거잖아. 100분의 400.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400이거든. 그럼 2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 자, 이렇게 조사할 때 표본 평균이 74kg 이상인 확률을 이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그럼 얘가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74 7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4가 돼서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네. 그러면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5, 0.4772, 0.02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확률은 0.02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505번으로 갑니다. 잠깐요. 자, 수샘 고등학교 학생 전체 키의 평균은 160이고 표준 편차는 8이거든요. 그러니까 64가 분산이었는데 지금 바X가 평균 160이고 16명을 뽑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명을 표본을 뽑는데 64가 분산이 되는 거니까 4가 되네. 그럼 2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표본의 분산은 4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본에 16명을 추출했을 때 얘네들의 키가 156 이상 162 이하. 그래서 표준 척도를 이용해서 고치면 2분의 156에서 164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Z가 1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래서 확률은 0부터 2까지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죠. 0부터 2까지는 0.4772가 됐고 0부터 1까지는 0.3413이래요. 그러면 5 되고 8 되고 1 되고 하나 올라가서 0.818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505번이었습니다. 1506번으로 갈게요. 어느 정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이고요. 모집단이죠.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이래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생산된 제품 중에서 400개를 이미 추출했대. 그러면 바엑스는 평균은 똑같고 2000 400개니까 20의 제곱 그러면 10의 제곱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본 평균이 1990시간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래요. 표본 평균이 1990시간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라. 그럼 Z로 바꾸고 시그마 10분의 1990에서 2000을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P는 Z-1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도 역시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다인 확률이니까 0.5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0부터 1까지가 0.3413이죠. 그러면 0.1587 이렇게 나오겠다. 0.1587. 그래서 1506번의 정답은 0.1587. 자, 1507번으로 갈게요. 모평균이 100이고 모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럼 바 x는 다음과 같겠네. 평균은 100이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2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n은 다음 같은 함수가 있는데 fn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이 함수를 n이 4일 때하고 1일 때의 값을 계산해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자, n이 4일 때는 바 x가 100, 평균 100이고요. 4가 2가 되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때 F4는 100보다 크거나 같은 바 x가 12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고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10분의 20이 되니까 2보다 적거나 같다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0.4772가 되는 거고요. n이 1일 때 f1은 n이 1일 때의 경우니까 얘는 몇이 되냐면 바 x가 n이 1이라는 얘기는 그냥 모평균인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바 x가 100에 2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n이 1일 때 f1은 n이 1이니까 얘로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로 그러면 역시 0이 되고요. 얘는 뺀 20이니까 1이 되겠구나. 그지? 그러면 얘가 0.3413이 되네요. 그럼 0.477에서 0.3413을 빼는 거야. 그러면 몇이 돼요? 0.471 되고 7에서 4 빼면 3인데 또 그냥 가고 7에서 1 빼면 6인데 적으니까 5 쓰고 9가 돼버리겠구나. 0.1359가 되겠네. 맞나요? 0.1359 얘가 정답이구나. 그죠? 얘가 정답 1507번이었습니다. 1508번으로 갈게.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가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요. 이 모집단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fx 플러스 30과 50 마이너스 x. 그러면 이제 평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몇이야? 4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이 그래프는 이제 40에 대하여 대칭인 거죠. 정규 분포 곡선은 서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는 이 값의 평균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40이 평균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집단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바 x가 4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n분의 16분의 시그마 제곱이 4가 됐다는 얘기니까 시그마 제곱은 64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x는 지금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거지. 평균이 40이고 분산이 64니까 8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p 확률 32에서부터 44까지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8분의 32에서 40 빼면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8분의 44에서 40 빼면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음 같은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확률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z가 2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 이 확률이니까 0부터 1까지의 확률 0.3413에서 0.5까지 확률 0.1915를 더해달라고 얘기한 거군요. 8, 2, 3 쓰고 하나 4, 5 0.5328이 되겠습니다. 0.5328. 자, 1509번으로 갈게. 1509번은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지금 노말 평균형 분산 1을 따를 때 그 확률 변수 Z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알파라고 했고요. 0부터 2.5까지 확률을 베타라고 할 때 모평균이 250. 그러니까 뭐 다른 분포가 있는데 250이고요. 분산이 40의 제곱인 1600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는 모집단의 크기가 100인 또 n은 또 100이에요. 표본의 바x의 분포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x는 250에 250인데 2500이라 써놨네. 250에 4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256보다 크거나 같은 바x가 260보다 적거나 같다 일 때. 그러면 얘는 4분의 256에서 250을 빼니까 256에서 250 빼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은, 좀 이따가 약분할게. 얘도 역시 4분의 10이 되네요.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1.5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5니까 2.5가 되네요. 그러면 2.5까지의 확률에서 1.5까지 확률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그죠? 따로 안 쓸게. 그래서 2.5까지 확률에서 1.5까지 확률을 빼야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 페이지 다 풀었고요. 1510번으로 갑니다. 1510번. 말이 많네요. 그죠? 글이 많으면 조금 정신없는데 꼼꼼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어느 농장에서 재배한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30g인 정규 분포를 따는데요.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그랬지만 이건 포도송이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놓으면 평균이 500g이고요. 표준 편차가 30g이래요. 그럼 분산은 30의 제곱. 이 농장에서 포도 9송이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를 한대. 그러니까 이 상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상자에 담긴 9송이의 무게의 합을 확률 변수 Z라 하자 그랬습니다. 이 9송이를 표본으로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표본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걸로 보고 표본 평균을 바x라 놓으면, 그러면 9송이의 무게 합은 9바x와 같겠다. 그죠? 이 9송이의 평균의 9 곱한 값과 같은 확률 변수 G가 되는 거겠지? 자, 여기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다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확률 변수 G의 평균은 그랬네. 그럼 우리는 9바 X인 걸 알고 얘가 바 X인데 바 X는 표본 모평균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500g 9, 45 4,500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뭐 당연히 성립하는 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니은을 볼게요. 확률 변수치의 표준 편차는 19g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니은의 확률 변수치의 표준 편차죠? 확률 변수치의 표준 편차라. 그러면
확률 변수 9바 x. 그러면 9 시그마 바 x가 되는 거죠. 시그마 바 x는 9개를 뽑아줬다고 그랬으니까 9분의 30이 되거든요. 9분의 30의 제곱 900이니까 시그마 바 x의 제곱은 몇이 돼? 10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100이 되니까 10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9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에 10이 아니라 90인데 그래서 니은은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요건 정리가 됐고 따져보면 G가 4320보다 적을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G는 확률 변수 G는 어떻게 돼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아까 4500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선생님하고 아까 이거 계산해 봤는데 분산은 90이었었죠? 90. 표준 편차 90. 9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G는 Z로 바꾸고 얘는 90분에 4320에서 4500을 빼니까요. 180이 되겠네. 마이너스 180. 따라서 얘는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은 0.5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이니까 얘의 절반이 돼야 되지. 0.48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0.02가 나오겠다. 그죠? 디귿 맞아요. 기억 디귿.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511번. 자, 1511번 어떤 모집단의 분포, 정규 분포, 평균 M이고 분산 10의 제곱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의 중점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50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표본 평균은 지금 모집단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기 때문에 평균은 50 똑같은데 25분의 100 4가 돼서 2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44라고 하는 게 평균에서 M에서 평균이 50이죠. 50에서 시그마를 3번 3배에서 뺀 값이고요. 그러니까 요건 바X죠. 바X. 얘도 평균에서 48은 시그마를 한 번 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계산하는 건데 선생님 보면 시그마 3시그마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겠지. 그치? 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확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줄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확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체 그러니까 0.9974의 확률에서 지금 0.6826을 빼죠. 그리고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이만큼의 확률에서 그죠? 이게 이제 0.9974의 확률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의 확률을 빼자는 거지. 이 부분의 확률을. 이 부분의 확률을 빼면 결국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확률의 합이 나올 텐데 이거의 절반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계산 마무리. 여기서 이걸 빼고 하면요. 얘 세로로 빼려니까 정신없어서 0.6826이라고 그랬고 얘는 8이죠. 4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0.3148인데 얘를 또 2로 나눠야 돼. 0.1574가 되겠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했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